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 첫 번째 파트 말미에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수전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국내에서는 그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해외의 수전의 프로젝트 혹은 해외의 수전의 기술 개발보다는 조금 뒤처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그 수전의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전의 시스템 구축과 실증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린수소 실증 프로젝트 두 가지,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제주 행원 P2G 프로젝트이고요. 두 번째는 제주 12.5MW 그린수소 실증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제주 행원 P2G 프로젝트는 제주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비중이 전국적으로는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풍력과 태양광에서 나오는 발전 비중이 18에서 20% 수준까지 높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공급망에 연결함에 있어서 이 전력망이 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거를 출력 제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된 전기를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런 출력 제한이 해마다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럼 송전망에 물릴 수 없는 전기를 수소로 전환을 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행원 P2G 프로젝트는 올해 9월에 완공이 됐고요. 국내에서 최초로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수전을 기반으로 그린 수소를 최초로 공급하는 사례이고요. 아마 혹시라도 관심이 있어서 이 현장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이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연락하시면 현장 방문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프로젝트는 12.5메가 그린수소 실증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짐에 따른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제주 행원 P2G 프로젝트는 3.3메가의 용량인데 지금 새롭게 진행된 프로젝트는 12.5메가 용량으로 알칼라인 수전에, 팸 수전에, 그리고 AEM 수전에, SOFC 수전에, 그러니까 4개의 다양한 수전의 형식을 다 적용해서 실증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는,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 시기인 2026년이 된다면 12.5메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이 되고요. 그래서 연간 1,200톤의 그린수소 생산을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전의 수소 생산기지 구축 현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내 수전의 운영 기술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4개의 지역에 수전의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 수전의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이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선정된 수전의 수소 생산기지의 지역은 강원도 평창, 전라북도 부안, 강원도 동해, 충남 보령입니다. 이렇게 4개의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첫 번째 강원 평창, 전북 부안은 이미 이제 수전의 기술이 결정이 돼서 이제 곧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강원 동해, 충남 보령은 올해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수전의 방식 그리고 어떠한 수전의 기술사를 결정할지는 이제 차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수전의 수소 생산 기지는 모두 2.5메가와트 규모이고요. 2.5메가와트는 하루에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2025년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생산 기지가 총 4개 사이트가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동해에 100kW 알칼라인, 그리고 대전 한수원에 50kW 팸, 100kW 알칼라인, 그리고 울산에 500kW 팸 수전의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서 각각 그 성능 테스트, 그 다음에 운영 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사례는 수전의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고등기술연구원이 주관을 하고 있고 제가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수전의 성능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실증 사업이나 혹은 생산기지 사업과는 달리 수전에 대한 어떤 장기운전 그리고 부하변동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약간 인프라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전라남도 영광의 대마산업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에 있는 부지에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사업에서는 100kW급 알칼라인과 팸 수전에 그리고 1MW급 알칼라인과 팸 수전에 시스템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치된 시스템들은 장기 운전을 통해서 내구성을 평가할 예정이고요. 또 장기 운전 내구성 평가가 끝나면 부하 변동,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수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전력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생전력의 출력 변동성에 따라서 수전의 시스템의 성능 평가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 이런 재생전력 모사 장치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생전력의 그 부하 변동에 따라서 수전의 시스템이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를 이제 본 과제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과제는 수전의 안전 실증 프로젝트인데요. 그 수전해가 전기를 공급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에 대한 이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이런 수전해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기 위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해에 설치되어 있고요. 알칼라인 수전해이고 100kW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제가 수행되고 있고 지금 동해에 북평산업단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100kW급의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이 설치돼서 이런 수전의 운영상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수소 생산 기술 그리고 수소 생산 기술 중에서 청정수소, 즉 수전의 수소, 수전해를 통해서 생산하는 수소에 대한 국내외 개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 수소 생산 기술별로 어떤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그 경제성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계획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차 수소경제 이행 계획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 그리고 2050년에 국내에서 어느 만큼의 수소를 쓸 것인가라는 목표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2030년, 2050년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청정수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50년에 청정수소를 100%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청정수소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서 생산하는 수소여야 하기 때문에 국내의 재생에너지 환경으로는 100% 국내 생산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50년에는 해외에서 한 80% 정도의 수소를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청정수소 자금 목표도 수립을 했는데요. 그래서 2030년에는 국내에서의 청정수소 생산을 25만 톤 하겠다. 그리고 2050년에는 300만 톤 하겠다라고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일하게 실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에서 수립한 목표를 기준으로 2030년, 2050년의 청정수소 시장 규모를 따져보면 2030년에는 25만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수전의 규모는 3.2기가와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50년에 300만 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수전의 규모는 38.4기가와트가 됩니다. 이 규모를 우리가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시장 규모를 환산하면 2030년에는 약 3조, 2050년에는 약 10조 이상의 시장 규모가 되는 거고요. 이건 국내 시장을 가정했을 때이고, 세계 시장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그린수소 시장은 우리나라 규모의 한 최소 10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모든 나라들이 지금 2050년에 탄소 중립 실현을 하겠다고 대부분 선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청정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시장 단계이지만 2030년 그리고 2050년에는 이 그린수소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린수소는 경쟁력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재생전력이 아직 비싸고, 그리고 이 재생전력을 공급받아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시스템 자체도 아직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어떤 성숙도를 좀 더 가져가기 전 단계로 지금 현재는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그레이 수소,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한 수소도 일부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그레이 수소 생산 단가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지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국내 사례를 분석한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은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규모,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때 그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규모별로 수소 생산 비용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를 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300루베, 그러니까 시간당 300 큐빅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설비 기준으로 한다면 수소 생산 가격이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11불 정도라고 했을 때는 뭐 4,500원, 5,000원까지 가고요. 만약에 그 규모가 한 2만 루베까지 커진다고 하면 수소 생산 가격은 한 2,5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도 시스템의 규모, 그러니까 시스템이 얼마나 커지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레이 수소에서 천연가스를 쓰는 경우 천연가스가 수소 생산의 주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원료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또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설비의 규모, 그 다음 천연가스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수소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사한 사례인데요. 이 경우는 추가적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하지만 CO2를 포집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분류수소인 거죠. 분류수소도 일정 부분은 청정수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그 CO2 포집을 하냐 혹은 하지 않냐에 따라서 수소 생산 가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할 때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만약에 CO2를 포집하지 않는 경우
라고 한다면 CO2를 포집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비용이 한 70에서 80% 수준. 그러니까 CO2 포집하는 경우에 수소 생산 단가가 한 20에서 혹은 한 30~40%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두 사례는 이제 국내 사례이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를 생산하는 가격, 그러니까 수소 가격은 시스템의 가격, 그러니까 설비의 가격, 그리고 그 설비에 들어가는 연료의 가격이 좌우하기 때문에 나라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같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수소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그래서 지역별로 어떠한 비용 추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에 있어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설비비가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린 수소로 가야 합니다. 근데 아직 그린 수소가 화석연료를 통해서 만드는 수소보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물론 그린 수소가 당연히 화석연료를 통해서 만드는 수소보다 환경적으로는 훨씬 깨끗함에는 분명하지만 가격적인 면만 본다면 아직은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 그래프는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2025년이 된다면 수전의 시스템의 가격도 낮아질 거고, 그리고 전기 가격도 낮아져서 2050년쯤이 된다면 화석연료를 통해서 생산되는 수소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린 수소의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린 수소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하는데요. 하나는 시스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의 시스템의 가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전의 시스템의 가격, 그리고 그 수전의 시스템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가격, 그리고 또 하나 수전의 시스템의 가동률, 그러니까 1년에 얼마만큼 365일 중에 며칠을 가동할 거냐, 그 관점인데요. 이렇게 그린 수소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전의 시스템 가격, 전기요금, 그리고 수전의 가동률.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수전의 시스템의 가격도 비싸고 수전의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기의 가격도 비싸지만 향후에 우리가 기술 성숙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시장이 열려서 수전의 시스템이 대용량화, 그다음에 대용량 제조 설비를 갖추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시스템 가격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격이 더 떨어져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린 수소의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금 기준에서의 어떻게 보면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장 그린 수소의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첫 번째는 시스템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스템 가격이 워낙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가격을 낮춘다면 지금의 수소 생산 단가보다 최소 20~30%는 낮출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전기 가격입니다. 전기 가격이 수전의 시스템 입장에서는 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기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수전의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되는 수소의 가격도 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가격, 전기 가격이 낮아지면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린 수소 가격 절감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수전의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양의 전기로도 동일한 양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효율을 높여도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보다 이러한 어떤 절감 요인들을 다 만족한다면 현재가 한 킬로그램당 5달러 정도 한다면, 물론 이건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세계적인 추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킬로그램당 한 5달러 정도 수소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 절감 요인이 다 만족이 된다면 미래에는 킬로그램당 한 1달러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말고도 아까 원자력을 연계한 핑크 수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 원자력을 통한 핑크 수소를 포함한 어떤 다양한 기술별의 수소 가격의 범위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전에, 그다음에 천연가스 기반, 원자력 기반에 생산되는 수소의 가격이 좀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일 가격이 싼 거는 이제 화석연료 기반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이나 그 수전의 기술을 통한 것은 아직 화석연료보다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아주 초기에 수소를 생산되는 방식, 그러니까 원료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이런 색깔별, 그러니까 수소 생산 기술별로 지금 현재의 단위 수소 생산하는 그러니까 단위 수소 생산량 당의 비용, 그리고 그 기술별로 또 단위 수소 생산량 당의 CO2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각 기술별로 어떤 가격의 범위, 그리고 어떤 CO2의 발생량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요약을 해보자면, 그 수소 공급 비용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한다고 하면 천연가스 추출 시스템의 규모는 커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최소 시간당 5,500급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청정수소로 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면 수소 생산 단가가 어느 정도 높아질 거냐, 이때는 한 20에서 50% 증가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이제 현재는 이런 부생수소나 아니면 화석연료 기반의 천연가스 추출 수소 생산에 비해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향후에 수전의 시스템의 건설비를 낮추고 가동률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고 공급 전력 비용을 낮춘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전의 시스템도 천연가스와 유사하게 규모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100메가와트급 이상의 대용량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에서 수전의 시스템이 킬로와트당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공급되는 전기의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40원이 되면 경쟁력이 확보 가능할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원자력 연계 수소 생산은요, 이게 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고온 수전에 연계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고온 수전의 기술의 성숙도가 좀 낮기 때문에 원자력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고온 수전의 기술의 성숙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고온 수전이랑 연계하려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결국은 생산과 수요처의 이 지역적 그 떨어짐이 있기 때문에 생산된 수소를 어떻게 저장하고 이송하고 활용할지, 전체 공급망에 대한 그런 경로를 최적화하는 것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수소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탄소 중립을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린 수소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린 수소 확대하기 위한 이 전략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약간 반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수전의 기술의 가격을 낮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전의 시스템의 이제 용량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재생에너지와 어떻게 잘 연계할 거냐,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뿐만 아니라 저장과 이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수요처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효과적으로 CCS 기술과 잘 접목시켜서 우리가 궁극적인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또 다른 4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앞서 설명드린 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밑에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수소 에너지로 전환함에 있어서의 주민 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 생산 기술, 그다음에 국내외의 청정 수소 생산 기술의 현황,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